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합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합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이영미의 흥남부대 금순이는 어디로 갔을까? 눈보라가 비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도에 2009년에 그 세계 테마 기행이라고 하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찍으러 방글라데시를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저희를 안내했던 현지 가이드가 2명이었어요. 교대를 했었어요. 한국에서 이주 노동자로 일하다가 추방당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상당히 그 세상 물물에도 밝고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고 인텔리였어요. 근데 놀랍게도 숙소에 들어갔을 때는 전통 의상인 룽기라고 하는 남자들이 입는 치마 이걸 입고 이제 우통을 벗고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런 면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고, 일본에 갔을 때도 아침에 에그 스크램블이랑 뭐 토스트랑 술 먹은 다음날에 그거를 저를 대접해서 기겁하게 만든 모던한 사람이 유카타라고 하는 잠옷을 저한테 주고서 자기도 그걸 입고서 하는 거 보면서 몸에 밴 이런 것은 어쩔 수 없구나라는 생각하게 됐었는데, 아주 그 아이돌 스타가 말이죠. 쟤는 뭘 먹고 살기에 저렇게 생겼을까라는 그런 애가 김치찌개랑 된장찌개 못 먹어서 힘들었어요.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보면은 어쩔 수 없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 이영민 선생님. 네. 예, 영민 선생님, 뭐 그런 느낌 받으신 적 없습니까? 자신이. 예, 내가 좀 모던한, 그때 나이 또래에 비해서도 모던한 부분이 있지만, 나도 어쩔 수 없는 한국 사람이구나라고 느낄 때는 없습니까, 혹시? 그렇죠. 뭐, 당연히 있죠. 한복 입는 거 편하고요. 그러세요? 네. 우와! 전 아직 그런 경지에는 못 이루고 있습니다. 예, 편해요. 오, 세상에. 예, 세상에. 허리를 꽉 묶지만, 가슴을 꽉 묶지만 않으면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 않아요. 근데 그건 저는 한옥집에서 할머니하고 오래 살았고요. 할머니가 손녀딸들 한복 입히는 걸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계속 지어서 입혔어요. 제가 거의 한 11살 이럴 때까지는 그냥 집에서 다 계속 한복을 입고 살 정도로, 겨울에도. 오, 그러면 70년대 초반까지? 그렇죠. 긴 치마를 입고 돌아다니는 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설날에만 입는 게 아니었어요. 저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아주 익숙하죠. 그러니까 한옥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왜 밥상 들고 부엌에서 나와가지고서 안방까지 들고 들어가는 거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면 거의 기겁을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런 거 다 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놀라셨죠? 세상에.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소인가요? 최근에 나온 영화, 다큐멘터리 영화에도 보면 그 오랫동안 해로하셨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느 순간 우리 한복 입고 싶다. 네. 그래서 그렇죠. 고운 한복을. 예, 그래서 그거만 입고 사시다 가셨고 한 번 보내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그분 세대들한테는 양복 바지 같은 그렇게 꼭 조이는 바지보다 훨씬 편한 거예요. 그게.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제 기억에도 70년대 한 초반, 중반 이런 때까지만 해도 아버지가 집에 와서 집에 평상복은 한복이었었거든요. 그랬군요. 왜냐하면 이렇게 앉기도 편하고, 우리는 지금은 다 소파 같은 데 앉으면 그냥 바닥에 앉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펑펑한 옷을 입는 게 훨씬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옥하고 옷이 다 같이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군요. 밖에 나가서 외부 손님이랑 만날 때는 스테이크를 미디엄 레어로 시켜서 와인을 홀짝이면서 이렇게 있다가
집에 그리고는 그 모차르트나 재즈를 네. 듣다가 집에 와서는 트로트를 들으면서 막걸리를 먹으면서 그렇죠. 파전 붙여서 좋아 좋아 예. 비 오는 날 파전. 자, 그런 기분으로 오늘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영미의 흥남무대 금수인은 어디로 갔을까? 60년대 음악 지금 네. 계속 얘기하고 그래도 있습니다. 오늘은 뭐 세련된 노래들이에요. 그렇습니까? 계속 스탠다드 팝 계열 노래를 듣고 있었고요. 네. 지난주에 여자들이 바뀌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었어요.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서양적인 대도시를 배경으로 여자들의 사랑 표현이 훨씬 솔직해졌다. 네네네. 이전에는 뭐 아니요 뭐 몰라요. 이런 분위기였다 갑자기 뭐 난 너 좋아. 뭐 네. 너 아주 웃기네. 웃기네. 네. 너 나 안 만나줘. 아, 정말 이런 식의 이런 이야기가 막 나오기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람이 욕망을 직설적으로 드러내고 또 그런 감정을 담은 즐거운 노래들이 인기를 모은다는 거는 그 시대 대중들의 마음속에 뭔가 희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아, 희망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지 네. 않으면 욕망을 그렇게 드러내게 안 되거든요. 어쨌든 자꾸 누르고 이렇게 되죠. 네. 지금 보세요. 요즘 그 한 40대 이렇게 된 분들이 직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네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지금의 30대들이 직장 들어왔을 때는 애들 싸가지 없다는 소리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네. 어른들이. 네. 왜냐하면 6시 칼퇴근하겠다고 설친다든가. 아, 예. 예, 뭐, 회식하자 그러면은 뭐, 저 미리 저한테 약속 안 하셨죠? 저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내일 뵙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네, 가는 네. 그 정말 개념 없다고 얘기하는 애들이 있었다. 네, 네. 그런데 요즘은 그런 애들도 없다. 아, 눈치를 본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세상에. 예. 잘리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더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거꾸로 돌아간 것처럼 애들이 욕망에 왜 그게 없겠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절망적인 시대인 거죠. 슬픈 일이네요. 슬픈 일이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60년대에 뭐 사랑이든 뭐든 간에 욕망을 자기가 뭔가 솔직하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건 희망이 있는 거고요. 물론 네. 대중가요니까 정부 통제는 당연히 있어요. 검열도 통과한 노래들이고 눈치도 봐야 되죠. 네. 그렇기는 하지만 이게 정부가 억지로 막 희망을 우겨 넣은 그런 건전가요들 있잖아요. 난 계몽할 거야. 이렇게 폼 잡는 건전가요들. 네. 그런 것하고는 조금 다른 무슨 이렇게 대중 스스로 어쨌든 그 희망에 동의를 하는 태도라고 할까? 네. 스스로 우러나오는 희망 같은 것. 그런 게 60년대의 노래는 좀 발견된다는 거죠. 네. 저는 그게 다른 시대의 건전가요들하고 좀 다른 지점이라 생각해요. 물론 60년대 내에서도 좀 계몽하려고 하는 건전가요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그냥 정말 순수한 자발적인 희망 같은 게 발견됩니다. 물론 그거는 그때 사회가 잘 돌아가고 있었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현실은 어쨌든 간에 대중들의 마음속에 그것이 있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게 대중가요에서는 드러나는 거니까요. 네. 게다가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 60년대에 희망이 있는 노래들의 주인공들은 청소년이 아니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은 어느 시대나 약간 희망은 있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세상 물정을 모르니까. 그렇죠. 자기 밥벌이를 자기가 안 하니까 희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요, 네. 근데 60년대 노래들의 주인공들은 다 자기 밥벌이 하는 성인들로 설정돼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 당시엔 그렇군요. 사실 18살, 19살만 돼도 자기 밥벌이 하잖아요. 60년대. 그럼요. 예. 예. 근데 70년대가 되면 벌써 대학생으로 넘어오기 시작하면 20살인데도 학생이에요. 맞아요. 예, 그거는 뭐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해도 그래도 학생입니다. 그렇죠. 어쨌든 본격적인 성인으로 나가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60년대는 18살, 17살, 19살들도 충분히 성인적 감수성을 내 밥벌이 내가 해서 먹고 산다. 중학교 졸업하고 어디 가서 돈벌이는 내가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성인들이었다는 거죠. 그럼요. 장가대 가고 시집도 가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19살까지는 좀 아니고, 예, 조금 그런가? 이르고, 예. 그건 저희 조선시대, 조선시대는 16살이면은 12살이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게 가능했겠지만. 일제시대 때는 했어요. 여러 맞아요. 가지. 예. 근데 60년대는 뭐 21살, 여자들은 뭐 20살 충분히 결혼하고요. 네. 22살 이렇게 결혼하고 있는 그런 그랬군요. 모습이었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성인들이 자신이 사는 세상에 대해서 뭔가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것이 드러나는 굉장히 독특한 시대가 1960년대입니다. 네. 자, 오늘은 이렇게 서민들의 희망을 담은 노래들, 뭐 꼭 사랑 노래가 아니더라도 이런 것들을 좀 섞어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첫 곡은 김상희의 대머리 총각인데요. 이야. 뭐 굉장히 많이 알려진 노래인데 이거는
그 1절만 듣지 마시고요. 3절까지 줄거리를 생각하면서 들으시는 게 훨씬 재밌습니다. 네, 가사에 유념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대머리 총각. 여덟 시 통근길에 대머리 총각 오늘도 만나려나 떨리는 마음 시원한 대머리에 나이가 들어 창법은 이제 트로트 창법을 많이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리듬은 트로트 리듬이 아니에요. 그죠? 예. 네. 근데 이 정도면은 그 당시에는 트로트 창법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워요. 네, 그렇군요. 당시로서는. 그 당시로서는요. 예. 그러니까 김상희를 트로트 가수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트로트 가수가 불렀으면 이거보다 훨씬 더 좀 끈적끈적하다고 할까? 더 네. 낭창낭창하다고 네, 할까? 네. 그렇게 불렀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성 보컬로서는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팍팍 내지르는 그런 분위기고 그런 점에서 확실히 스탠다드 팝 가수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라틴 리듬인데 사실은 선율이 익숙한 거죠. 선율이 뭐 트로트 장조 오음계하고 거의 비슷한 선율인데 네. 라틴 리듬이 살짝 섞이고 보컬이 그 질감이 바뀌고 나니까 이걸 트로트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못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노란 샤스의 사나이하고 굉장히 비슷한 말하자면 스탠다드 팝 중에서도 장조 오음계로 된 스탠다드 팝에는 트로트기가 굉장히 많이 섞여 있다는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 그렇죠. 예, 그런 네. 점에서 노란 샤스의 사나이처럼 도레미솔라도 쓰고 가끔 가다가 파하고 시를 이렇게 섞어서 쓰는 그냥 그런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줄거리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러게 말이에요. 예. 예. 8시 통근길에 대머리 총각을 계속 만나는 거예요. 네, 예. 같은 시간에. 같은 시간에. 아, 저 남자 누굴까? 장가 갔을까? 음. 나이는 좀 들어 보이는데? 괜찮아 보이는데? 이러면서 네. 이제 썸만 타고 있다가 네. 어느 날 갑자기 전차를 탔는데 네. 그 전차가 자기가 타려고 한 게 아니고 남자 전차를 타버렸어요. 아. 남자 걸 따라 탔어요. 그렇군요. 예, 무심코 그를 따라 타고 본 전차. 네. 근데 이제 그 남자가 알아요. 왜 이 여자가 이걸 탔는지. 자기를 따라 탔다는 사실을 알고 씩 웃고 여자는 얼굴이 빨개지고 그걸 보고 사람들이 다 알아챘어요. 주변 으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다 어머 저 여자 뭐야 이렇게 이렇게 돼버린 거고요. 그리고 이걸 계기로 두 사람의 사랑은 성공을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참 재밌네요. 예, 재밌죠. 노란 샤스 입은 사나이도 그렇고 네. 대머리 총각도 그렇고 네. 고전적인 의미로는 멋지다라고 느껴지는 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물론 시골 사람의 입장에서 보자면 멋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가요? 8시 통근길에잖아요. 네. 제가 목포 사는 어떤 한 분한테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목포가 고향인 분이었어요. 예, 예. 20살이 돼서 대학원을 하고 서울을 왔는데 자기는 예. 와갖고 동근길을 그렇게 찾았대요. 그러니까 통근길을 못 알아들은 거예요. 8시 동근길 이렇게 동근으로 들린 거예요. 그래서 동근길이란 길이 있는 줄 알았대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목포만 하더라도 8시 통근길 이런 말이 익숙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렇군요. 뭔가 출퇴근을 딱딱 시간 맞춰서 하고 전차 타고 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건 확실히 이제 오피스 레이디들이 있는 그런 오피스걸 오피스 레이디들이 있는 이제 출퇴근 개념이 확실한 사무행정직들이 많은 동네에서나 가능한 일이고, 네. 그건 확실히 대도시의 풍경이에요. 그러니까 예. 시골 농사꾼 같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렇게 더운 데서 일하지 않고 펜대 굴리며 일하니까 참 부럽다.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렇지만, 뭐, 나름대로 보면 서민이죠. 무슨 귀족도 아니고, 부유층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무슨 네. 기사 딸린 차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 분비는 그 전차 타고서 매일 출근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니까요. 예. 근데 저는 이 주인공들이 친근한 서민 분위기를 풍기는 이유가 네. 바로 그 대머리 총각이란 설정인 것 같아요. 대머리 총각이라는. 네. 언제부터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셨어요, 손봉희 씨? 저요? 네. 또 이런. 실은 제가 얼마 전에 결혼식 사진을 봤는데, 네. 그때 이미 이마가 넓었어요. 그것은 그냥 넓었을 뿐이지, 네. 파고든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렇죠. 보니까 그때 이미 양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M자로. 네네. 가고 있었고, 도대체 그건 돌이킬 수 없다. 라고 이렇게 판단이 내려졌을 때는, 지금부터 한 10년 전쯤에,
사진을 찍었는데 네. 앨범 자켓 사진을 네. 뽀샵을 하지 않으면 그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그러니까 한 40 정도 되면 네네. 그렇죠. 보통 남자들이 30대 후반부터 머리에 이제 숭숭 빠진다는 소리들을 많이 하죠. 네네. 물론 박철민 씨 지금은 다 머리를 심어서 전혀 대머리라는 걸 알 수 없지만 박철민 씨는 20대부터 빠졌어요. 그렇죠. 그때부터 노역을 했어요. 아. 민주대머리 소리를 들었던 거였고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머리가 빠졌어요. 머리가 빠진 대머리이기 때문에 이 대머리 때문에 그 시원한 대머리에 나이가 들어 보여서 혹시 장가를 갔을까 여자는 걱정을 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머리 총각이란 설정은 약간 못난 구석이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멋있는 남자, 잘생긴 남자, 네. 공주님 왕자님의 사랑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의 사랑들은 이렇게 선남선녀 정말 공주님 왕자님의 사랑 이런 게 아니라 조금씩 다 못나고 부족하고 이런 구석이 있는 인간들끼리 눈에 콩깍지 씌워가지고 서로 좋아하고 결혼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아주 평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그리기는 참 쉽지 않아요. 이건 상당히 이제 조금은 뭐라 그럴까 나이가 들었다 그럴까 그래서 눈에 콩깍지 씌인 걸 좀 떼어내는 정도가 돼야만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네. 이게 성인의 감수성이라는 그랬군요. 거죠. 네,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이 노래는 사실은 김상희 씨의 출세작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는 지금 김상희 씨의 후기 목소리를 들었을 때보다 훨씬 조신하게. 그렇죠? 예, 불러서 나중에 좀 더 시원하게 부르시고 그랬습니다만. 네네. 나중에는 막 소리를 좀 꼬기도 많이 하셨고요. 네. 초기에 아주 히트작, 정말 지금까지도 대표적인 히트작이라고 하는 게 대머리 총각, 단벌신사, 처음 데이트, 뭐 이런 노래들이 굉장히 히트곡이 나중에 70년대 가서 무슨 어머님 800에 같은 노래들이 나중에 나오는 노래들이고요. 랄랄랄랄랄라. 네, 그런 것도 피는 아리아리랑 예, 그런 것도 있었죠. 있었고요. 예. 그래서 지금 들으시는 바로 이런 노래들이 김상희 씨 한창 때의 노래들, 이제 대학을 갓 졸업하고 바깥에 나와서 활동을 할 수 있게 됐을 때, 이분이요 대학 때도 음반 발표를 했어요. 그래요? 네. 그런데 데뷔는 언제 했냐면은 고등학교 3학년 졸업도 안 하고 대학을 특차로 들어갔대요. 고대 법대를. 고대 법대를 네, 특차로요? 그 당시에 특차 뽑았었나 봐요. 대단해요. 네. 네. 특차로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은 막 입시 공부하고 있는데 할 네. 일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봤대요. 오디션을. 오. 그래서 붙은 거예요. 어떤 연고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네, 그렇죠. 연고도 없었고. 오. 그러고서 그냥 가수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집안에서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절대로 너는 얼굴 내미면 안 돼. 음반은 낼 수 있어. 네. 그리고 8시인가 7시인가가 넘으면 난리가 났대요. 집에서. 무조건 일찍 들어가서 자기 친구들도 자기가 가수인 줄을 몰랐대요. 같은 과 친구들도 자신이 가수인 줄 몰랐어요. 세상에. 네. 그리고 졸업을 하고 나서야 드디어 텔레비전에 나오고 이러고 활동을 시작을 한 거예요, 본격적으로. 이 노래가 60년대 중반 노래니까 이제 진짜 활동 막 시작할 때 그때 노래인 거죠. 단벌 신사도 준비해 오셨어요? 네, 굉장히 비슷한 노래입니다. 그렇습니까? 요거는 지금 대머리 총각 인기를 끌고 난 다음에 한 2, 3년 뒤에 나온 그런 노래인데요. 네. 아주 설정이 비슷한, 그냥 더 쉽고 더 통속적인 그런 노래입니다. 네, 들어보겠습니다. 단볼신사 우리 애인은 31살로 종강님 단볼옷에 넥타이 2개 언제나 변함. 야, 참 뭐라 그러나 어른들이 좋아했겠어요. 그렇죠. 네, 이런 노래 들으면서 아이고 요즘 고대법대까지 나온 처자가 이런 노래 부른단 말이야 이러면서. 예.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 그렇게 촌스러운 노래가 아닌 거예요. 네, 이 네, 노래가. 그러니까 네. 고대법대 나온 학사 가수가 충분히 부를 수 있을 만한 그런 노래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네. 그렇잖아요. 뭐 아무리 돈이 없고 그리고 영화 한 번 못 보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네. 양복 입고 넥타이 입고 구두 있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리고 그거 입고 출퇴근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쨌든 펜대 골리는 데서 앉아가지고서 뭘 하든 간에 사무실 근무를 하고 있는
이제 사무행정직. 건실한. 그렇죠. 직장인이고 월급 나오는 사람이고요. 그런데 과거에 그런 어른들, 우리가 가요를 들으면서 딱 봤었던 네. 그런 월급 받아갖고서 네. 술이나 먹고 돌아다니는 네. 집에는 가져다 주지 않는 네. 예, 그런 사람이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네. 돈이 없어도 믿음직스럽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이게 희망이거든요. 돈이 없는데 돈은 버는데 끊임없이 돈이 없다. 그러면은 지금 같으면 거의 우리는 막 미치잖아요. 그렇죠. 예, 이건 끝까지 돈이 없다는 거야. 우리는 계속 왜 을로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래도 믿음직스러워요. 돈이 없어도 영화 구경 못해도. 그 네. 얘기는 조금 있으면 나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노래가 가능한 거거든요. 참 희망찬 60년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60년대에 청년기를 보내셨던 분들이 머릿속이 어떨까를 상상해 보면요. 네. 말하자면 지금의 70대 이런 분들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아니 요즘 애들은 왜 그렇게 우리 땐 다 힘들었는데도 잘했는데 왜 이러는 거야? 이런 소리를 그냥 하시는 게 그분들의 경험은 바로 이런 시대였기 때문이에요. 그렇군요. 출발 지점이 다르다는 네. 그런 것. 예. 네. 완전히 경험이 달랐던 거죠. 네. 그 다음 노래는 여자인데요. 결혼에 대해서 결혼과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참 쉽지 않아요. 예. 김세레나의 집세기 신고 왔네라고 68년 텔레비전 드라마 주제가입니다. 유호 예. 작사 최창권 작곡의 노래인데요. 이것도 가사가 기가 막힙니다. 와, 듣고 올까요? 지금 보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게 취해갖고 곡이 많이 있는데, 그렇죠? 네. 예. 예, 많이. 집세기 신고 왔네. 김세련합니다. 제가 좀 나이를 더 먹었으면은 네. 전통 혼례식에서 이 노래를 축가로 부르면은 호응이 높지 않을까. 저 이거 강추해요. 늘 사람들한테 그렇습니까? 뭐 축가 레퍼토리 어쩌고 이런 얘기 하면은 그 이상한 노래 부르지 말고 제발 이런 집세기 신고 왔네 같은 거 부르라고. 그리고 실제 성공하기도 했어요. 네. 성공회대 신방과의 최영묵 교수라고 계시는데요. 네네. 그분이 좀 연세가 드셔갖고 결혼을 하셨어요. 아, 네네네. 김창남 교수가 축가 부른다고 그래가지고 뭘 부르지 뭐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축가라고 우리가 흔히 레퍼토리가 좀 나이가 젊은 사람들한테 어울리는 노래들이잖아요. 그렇죠. 좀 민망하잖아요. 네네. 나이 들어갖고 그런 노래를 들으면서 이렇게 서 있기가. 그래서 제가 집세기 신고 왔네 강추. 네. 근데 진짜 분위기 좋았대요. 아니, 김창남 선생이 이런 풍의 노래를 부르신단 말입니까? 충분히 가능하죠. 그렇군요. 예. 이 노래는 진짜 무슨 만혼, 재혼 커플들을 한테 딱 어울리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왜 요즘 축가 부른다고 옛날에는 축가를 친구들이 불러주는 건데 요즘은 다 축가 부르는 가수들을 사더라고요. 그러게요. 예. 정말 이상한 게 생겼어요. 그러다가 점점 이상한 것들만 자꾸 생기는지 모르겠는데 네. 돈을 쓸데없이 들여서 축가하는 뭐 악사부터 다 가수까지 다 사서 축가를 하는데 그게 이제 대부분 가뜩이나 지루하고 힘든 그 결혼식을 더욱더 썰렁하게 만드는 효과를 발휘하죠. 네. 노래는 잘 부르긴 합니다만 특별히 인연이 있는 사람들도 아닌데 그걸 듣고 앉아 있어야 되니까. 정감이 좀 부족하죠. 네. 특히 어른들이 민망해하는 노래들도 꽤 많아요. 이렇게 아, 나오는 노래들은. 왜냐하면 그렇군요. 모르는 노래니까 어른들이 보기에는. 그리고 뭐 나는 너만 사랑해 뭐 거의 이런 거 뭐 다행이다 막 이런 노래들 이적 이런 거 부르면 부모님들이 듣기에는 좀 민망하거든요. 사실 그렇군요. 친척이나. 예. 그럴 때 딱 이 노래. 알겠습니다. 잘 살아보자고요. 네. 예. 사랑이 별거드냐. 좋아하면 사랑이지. 다 호박꽃도 꽂히고 그까지 미모 같은 거 있어봤자 그거 시간 지나면 양귀비도 다 지는 것이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런 노래 배경에 참 잘 어울리는 사진을 올려주신 분이 계세요. 정말. 아니 도대체 바보님. 이런 사진을. 이분 열렬 애청자신데 네. 네, 이분은 평소에도 이러저런 곡을 사연을 담아서 네. 이렇게, 신청해 주시고 그러세요. 그렇군요. 예, 역시 주로 팝을 많이 올려주셨는데 이 흥남부두의 금수는 어디로 갔을까에 딱 맞는 사진을 올려주셨네요. 애청자라는 것을 증명하고 계십니다. 네. 아버님. 아우 네. 고맙습니다. 세숲길 정아님, 저는 처음 듣는데 설명도 재밌고 노래도 신선해요. 이 프로그램 강추입니다. 정아님께서 매우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분은 미드협동조합에서 결혼을 하셨어요. 아, 예.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아이도 낳았습니다.
벌써 5개월째입니다. 오. 그러니까 미래협동조합이 맺어진 인연이라고나 할까요? 아, 예. 축하드려야 되겠네요. 그럼요. 정말. 예. 그런 의미에서 아이 낳은 지 그러니까 아이 5개월 된 아이 그리고 결혼하신 지 지금 2년이 좀 안 됐겠습니다만 네. 참 좋은 노래 아니었습니까? 집세기 신고 왔네. 그렇죠. 예. 네, 자, 참 좋습니다. 다음 곡 소개해 주시죠. 근데 이런 노래들 몇 곡만 사랑 노래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사랑에 눈 멀고 삶은 다 꺼져버린 것 같은 청춘 남녀의 시각이 아닌 상당히 이렇게 생활인의 감각과 균형감을 유지하고 있는 그러면서도 희망이 있는 이런 노래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네. 이게 사랑 노래만 이렇게 희망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다음엔 사랑이 아니에요. 자신의 인생에 대한 노래인데도 불구하고 네. 굉장히 희망찹니다. 조금 놀라실 수도 있는데요. 역시 텔레비전 드라마 주제가입니다. 최희준이 부르는 나는 곰이다. 예. 네. 네, 듣습니다. 참, 이분이, 인생은 나의 그네길, 이렇게만 부른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세상에. 아니에요. 제가 언제 한번 최희준을 통틀어 갖고 한번 들려드릴게요. 그러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예. 전혀 의외의 노래들도 있어요. 이렇게 와. 막 센 거 같은 노래들. 사실 이거는 뭐 맨발의 청춘 같은 노래를 생각하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노래일 수 있어요. 그래도 연기력, 그러니까 목소리로 듣는, 네, 나는 곰이다. 웃는 목소리도 그렇고, 간장약 선전할 때, 이 노래 참고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예. 그러면 저기 백일섭 씨가 나오지 말고 최희준 씨가 나와요. 음악 딱 들어보니까 작곡가 누군지 아시겠죠? 이봉조예요. 네. 이건 뭐 맨발의 청춘하고 아주 비슷한. 참 박력이 있네요. 네, 그렇죠. 네. 남자스러운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맨발의 청춘, 맨발로 뛰어라, 아빠의 청춘 이런 계보에 있는 그런 남자 분위기 재즈 나는 금관악기로 하는 그런 노래들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맨발의 청춘보다는 좀 리듬이 더 쿵짝쿵짝 이렇게 해갖고 예. 이거거든요, 원래는. 코끼리 네네. 곰이 아니고 코끼리. 네. 그래서 이제 약간 좀 더 친근한 느낌? 쿵짝거리는 것 때문에 좀 그런 것 같긴 해요. 예. 근데 가사가 그렇잖아요. 미련하다 못났다 골려도 좋다. 재주는 없다 해도 할 짓은 다 한다. 내가 뭐 못하는 거 있냐? 내가 특별한 재주는 없지만 네. 하늘이 높다, 태산이 높다 한들 못 오를 게 뭐냐? 그냥 가면 되는 거다. 자빠져서 코를 다쳐도 나 울지 않겠다. 네. 앞만 보고 올라가는 나는 곰이다. 곰이다. 사랑 이런 거 하나도 없는데요. 그냥 뭐 열심히 그냥 가다 보면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낙관주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굉장히 단순무식하지만 착실한 낙관성. 그렇군요. 이런 게 있어요. 밀당이 뭔데? 뭐 이런. 그렇죠. 그렇죠. 열심히 하다 보면 다 되는 거지. 무슨 요령을 피우고 뭐 이상한 짓을 하고 어디 쪼잔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성인이면서 자기가 돈 벌어서 밥 벌어먹고 사는 성인이면서 또 서민이면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희망이 있는 노래를 풍부하게 만들고 사람들이 즐겼고 이런 시대는 60년대가 유일한 것 같아요. 한국 가요사에서. 네, 정말 고도성장기였었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네. 이전에는 트로트가 청승스러웠기 때문에 이게 네. 이렇게 희망을 드러내지 못했고요. 70년대 이후부터는 사실은 성장의 문제점 같은 것들을 사람들이 조금 알기 시작하면 특히 젊은이들이 거기에 반기를 들기 시작했다면 네. 60년대는 그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노인조차도 아빠의 청춘에서 나에게도 청춘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바로 그 시절이었다는 거죠. 네. 전 그런 점에서 나는 곰이다 같은 이런 작품이 80년대 말과 90년대 초반의 노동가요들 있죠. 네. 남자들이 좋아하는 노동가요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감수성이. 실제 아빠의 청춘을 노동자 청춘으로 바꿔서 부르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이 노래 이런 것 같은 분위기를 가지고 만든 이제 최초의 노래가 진짜 노동자 3이란 노래인데요. 김호철 작사 작곡. 예. 이후부터 이런 부류의 노래들이 쭉 늘어났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평양까지로 이렇게 한 부류를 이루게 되는데요. 네. 뭐 얘기 나온 김에 하나 들어볼까요? 그럴까요? 노동자 노래단이 불렀던 진짜 노동자 3. 진짜 노동자 3 김호철의 작곡이죠. 네. 사나이
한평생 살아간다고 우리는 진짜 노동자 의리와 깡깡 뭉쳐진 나는 넌 진짜 노동자 첫사랑에 눈물 흘릴 땐 그땐 정말 철부지였지 바보 투쟁에 이런 노래 이 노래 많이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따라 부르시지 않았을까요? 예. 첫사랑의 첫사랑에 눈물 흘릴 땐 예. 그야말로 이건 정말 뽕짝입니다. 예. 네, 신나는 뽕짝. 이거 있죠? 그 다음에 뭐 서울에서 평양까지 너무 잘 알려지. 서울에서 평양까지. 그건 진짜 이렇게 노래를 듣고 있으면 최희준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아요? 아, 그렇군요. 아, 이건 완전 최희준이에요. 최희준 선생님께서 이 노래를 불렀으면 어땠을까?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사람이 태어나 같은 노래. 사람이 태어나서 세 번은 운다지만 노동자는 전혀 트로트의 와 와 상관없는 없는 것처럼 보이던 젊은 작곡가들이 네. 먹물들이 이런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네. 유인혁, 윤민석, 네. 김호철. 네. 이 노래 이런 식의 부류의 출발. 말하자면은 맨발의 청춘, 아빠의 청춘, 나는 곰이다 같은 60년대의 이런 남성스러운 분위기들을 이어받아서 그걸 뭐 벤치마킹 했다고 할까? 그런 양식을 갖고 왔다고 할까? 그렇게 해서 만든 노래의 출발이 진짜 노동자 3인데요. 네. 사실은 제가 좀 자랑을 하자면 이 곡이 90년 노래예요. 예. 김호철 씨한테 이런 스타일의 노래를 지으라고 붙인 게 저거든요. 아. 왜냐하면 그때까지 일상가요라고 흔히 얘기하죠. 예컨대 행진곡 말고 네. 그렇다고 중후하고 비극적인 서정가요 말고 일상적으로 부를 수 있는 즐거운 노래들. 뭐 포장마차 있단 노래 같은 거 말이에요. 닭똥집이 월벌월 예. 닭다리 덜덜덜. 그건 좀 노래. 남성 분위기가 나는데 김호철 씨가 그 당시에 지었던 일상가요를 지은 태반의 노래들이 참사랑 이런 좀 여성 노동자 분위기였어요. 아. 그대 당신은 내 내 사랑 사랑. 이런 거요. 그렇죠. 20대 여성 노동자 분위기였거든요. 네. 근데 그때 한참 중공업 노동자들의 조직이 많이 되고 있었던 80년대 말 90년대 초반이어서 제가 그랬어요. 아저씨들 부를 수 있는 노래들 네. 그 마창과 울산 아저씨들 부를 수 있는 노래를 좀 지어보라. 그거는 맨발의 청춘과 아빠의 청춘을 벤치마킹하면 될 것이다. 라고 했더니 진짜 며칠 만에 이걸 들고 왔더라고요. 마창, 마산, 창원, 부산 여기에 대기업에 그렇죠. 울산, 양산 이런 예. 데요. 아. 딱 맞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대박 터졌어요. 이 노래가. 훌륭한 그런 코치였고 또 대단한 작곡 능력이었네요. 네. 금방 나왔어요. 노래가. 참 이런 분들은 막 이런 제가 화가 나요. 이런 분들에 대한 사회적 예우가 왜 이 모양일까? 그렇죠. 예. 그 노동쟁이 그렇게 이런 노래 부르면서 하면서 돈이 얼마나 올라갔을 텐데 저작권료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나서서. 자기들은 그러면 놓고서는 말이야. 자기 아이들까지 대를 이어서 취직하게 해달라고. 그렇지. 그건 정말 말이 안 돼요. 아, 저 뚜껑 열릴라 그래요. 노동자 정말. 정신 있단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죠. 분명히 80년대 우리가 공부할 때 미국의 노동운동이 왜 망했는가, 일본의 노동운동이 왜 망했는가 그러면서 결국은 귀족노조 소리. 귀족노조 이렇게 했는데. 예. 아니 물론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그럼요. 많습니다만. 네, 하지만.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 예. 이 노래보다 나는 곰이다 이런 노래보다 조금 더 삐딱한 그러나 역시 희망적인 네. 하지만 미국 냄새 굉장히 많은 노래 한 곡을 더 골라왔습니다. 김상국이 부르는 쥐구멍에도 볕들 날 있다. 아, 김상국. 이분 코미디언 아니에요. 네. 와, 이거 루이 암스트롱도 아니고요. 한대수도 아니에요. 네. 김상국 선생이십니다. 고 김상국 선생. 쥐구멍에도 볕들 날 있다. 정말 루이 암스트롱 목소리를 똑같이 내죠. 그러게 말이에요. 네. 어떻게 한국 사람 목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냐고요. 이분은 연기자로도 또 진행자로도 뛰어났습니다만 원래 이렇게 가수셨다는 그런. 원래가 가수예요. 네. 원래가 가수고 노래를 아주 잘 불렀고요. 네. 그런데 이것도 사실 좀 코믹하잖아요. 네. 분위기가. 그래서 뭐 연기를 할 때나 어디 쇼 같은 데서 그런 쇼맨십을 많이 보여주셨죠. 뭐 네. 삐빠빠 룰라 이렇게 약간 그 어른들이 보면 경박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노래들을 많이
불렀고 혹은 좀 우스운 것 같은 분위기 혹은 뭐 쾌지나 칭칭나네 같이 예. 굉장히 즐겁고 경쾌한 민요 이런 거를 많이 부르셨습니다. 네. 이 노래는 도대체 이런 걸 도대체 누가 지었을까 싶지만 김인배 작곡입니다. 와.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김인배 같은 분은 어떤 때는 박춘성 느낌, 어떤 네. 때는 손석우 느낌, 또 어떤 때는 이봉조 느낌 이런 거를 다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트럼펫 하시는 분이셨죠. 그렇죠. KBS 악단장을 하기도 예, 하셨던. 그랬습니다. 네, 그랬군요. 예. 예. 정말 이 노래의 주인공이 노래를 듣기만 해도 바로 이렇게 그려지지 않아요, 머릿속으로. 어떤 네. 종류의 남자인지. 예. 뒷골목에 양아치 같은 껄렁패. 가진 것 하나도 없어요. 돈에 뭐 동전만 달랑달랑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가 하나도 안 죽어요. 예. 이렇게 가죽 잠바 같은 거 딱 입고 주머니에다 손 딱 찔러 넣고 열패감 같은 거 없는 내가 뭐 가진 것만 없지 무슨 내가 못난 게 뭐 있어 딱 이렇게 얘기하는 오늘은 내가 남자 돈이 있잖아요. 없어서 너한테 얻어먹지만 그렇지. 나중에 내가 마포에 배만 뜨면 인천 앞바다에 배만 들어오면 네. 어떻게 제 입에서 이렇게 마포에 배만 뜨면 소리가 나올까요? 마포 나루에 새우젓배가 들어오면은 그게 이제 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옛날에.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들을 우리 때만 하더라도 선배들이 쓰는 거를 듣고 살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마포에 네. 배만 뜨면. 쥐구멍에 두게 보지 말아요. 내가 네. 지금 돈이 없지, 앞으로도 돈이 없을까? 이렇게 큰 소리를 뻥뻥 치는 남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도 이렇게 되는 겁니까? 나도. 나도. 그게 프로포즈하는 방법, 이런 네. 분들의.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이 60년대라는 시대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한국 사회는 상승하고 있었어요. 네. 경제 개발 시작했고 도시화 산업화가 막 진행될 것 같은 아주 초창기였던 그러니까 경제 개발 계획 첫 시기쯤 되는 이런 때거든요. 네. 얼마나 빨리 세상이 나아질지 감도 잡히지 않는 그러나 뭔가 막 바뀌어지고 있다는 느낌은 확실한 이런 시대였던 거죠. 예. 근데 사실 전쟁을 겪으면서 50년대에는 정말 소수의 사람들을 빼놓고서는 그 평등에 관한 그런 거 있잖아요. 평등한 가난, 가난으로서의 평등 뭐 이런 거요. 누구나 가난했던 진짜 부잣집 사람들도 갑자기 집도 다 잃고서 폭삭 망해가서 고아로 떠돌아다녔던 바로 그러한 시대였던 거예요. 네. 근데 60년대가 되고 나니까 이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구나 이러는 희망이 들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70년대가 되면요. 1970년에 전태일 사건이 나죠. 예. 그거는 노동 문제가 이제부터 심각해진다라고 하는 첫 시작이에요. 네. 71년에 광주대단지 사건 나죠. 그거는 도시 주거 문제가 심각해지고 빈민 문제가 심각할 것이다라는 확실한 전조였어요. 지금의 성남시죠. 네.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60년대는 아직 그런 게 나타나기 전이에요. 예컨대 빈부격차, 네. 노동 문제, 주거 문제, 환경 문제 이런 거 생각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산업화 도시와 경제성장만 되면 그냥 좋은 거지 그것의 부작용 같은 거는 하나도 생각하지 못한 오로지 희망만 있었던 시대. 그게 1960년대 정말 순진한 시대였던 거죠. 소위 말하면 좋았던 시절. 그런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지금보다 부유했기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몰랐던 아주 초창기의 시대라고 할까?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계층 상승에 대한 노래도 지금 쥐구멍에도 볕들 날 있다처럼 노골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이거보다 더 노골적으로 계층 상승을 노래한 노래도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김용만이 부르는 1964년 노래입니다. 회전의자인데요. 이거는 라디오 드라마 주제가예요. 그래서 가사가 신봉승 가사예요. 예, 신봉승 선생. 네. 예. 조선왕조 500년을 썼죠. 예. 자, 듣겠습니다. 저도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 예. 빙글빙글 도는 의자 회전 의자에 임자가 따로 있나 앉으면 주인인데 사람 없어 비워둔 의자는 없더라 사랑도 젊음도 야, 세태풍자가이기도 하지만 네.
결국은 억울해서 출세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회전의자를 갖고 싶다는 게 감이 잘 안 오시는 젊은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에 사무직들의 대부분의 의자는 돌아가지 않는 네. 그냥 다리가 왜 뻗정다리라고 하죠? 네. 그런 다리였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데스크라는 데로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이렇게 돌려지죠. 사장님 의자 같은 것들. 그렇죠. 점심 반줄 곁들여서 네. 식사를 하시고 창밖을 보면서 졸다가 빙그르르 누가 들어오면 빙그르르 누구야 이럴 수 있는 그런 의자. 그러니까 이제 회전의자 앉고 싶다고 하는 거는 나도 출세해서 저 자리에 사장 자리에 국장 자리에 앉고 싶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즘 이런 노래를 누가 부른다 아마 돌 맞을걸요? 그렇죠. 도대체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데 너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건나라든지. 뿐만 아니라 네. 억울하면 출세를 하라. 누가 출세하기 싫어서 안 해? 하긴 그래요. 네, 염장을 질러요 아주. 그러게요. 이것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워렌버핏 67조님, 치우지아님, 겨울바람과 푸탈리님, 세숙길 정아님, 바보님, 등 달구지님, 선마님 등등. 정말 많이 들어오셨어요. 예, 김호철님 패친인데 힘찬 노래 너무 좋습니다. 흥겹고. 요즘은 세탁기를 이용한 발전기를 만드신다고 뚝딱거리시던데 참 멋진 분이 이분이야말로 정말 아이고. 진짜 노동자세요. 세숙길 정아님, 고 김상국 선생님의 쥐구멍에도 벼들다리 있다. 여기에 맞춰 춤도 추게 되네요. 멋지고 매력적인데요. 라고. 자주 오세요. 예, 이 프로그램이 정말 저는 매 요일마다 특색 있는 프로그램 2부에서 같이 해서 참 좋은데 음악가로서 이렇게 가슴 뛰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금요일의 여자 이영미 선생님. 시간이 없어요. 10초 내로 정리해 주셔야 되겠네요. 네. 어쨌든 이 돈이 생길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유가 있어요. 돈이 없어도 괜찮다. 왜? 언젠가는 생길 거니까. 네. 그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다. 이런 식의 생각들을 왜냐하면 돈은 생길 거니까. 네. 이런 생각이 60년대 말까지는 상당히 유효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60년대 말에 텔레비전 드라마 주제가로 남진이 부르는 사람 나고 돈 났지 마지막 곡으로 띄워드립니다. 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람 나고 돈 냈지 남진입니다.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이 낫다느냐.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